안녕하세요. 7월 16일 경제뉴스 핵심 분석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모닝루틴 기사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규제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 또 위믹스 판결까지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엔비디아 소식부터 보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보급형 AI 칩 H20이라고 하죠. 이거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분기당 거의 11조 원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와, 11조 원이요?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수출을 허가했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요? 뭔가 다른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허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미국의 어떤 그 통제된 경쟁 전략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는다기보다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자국 기업 이익은 좀 챙겨주면서 중국이 계속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거죠. 아, 일종의 딜레마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뭐랄까, 적당히 숨통은 틔워주면서 통제는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삼성전자 같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사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당신이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한 수출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지정학적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런 미묘한 줄타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 말고도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전략,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마침 유튜브 관련 소식이 있네요. 공정위의 그 끼워 팔기 조사 관련해서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다고요? 네, 맞아요. 그 동의 의결 방식,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는 딱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시정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걸로 이제 유튜브 뮤직은 빼고 광고만 제거해주는 저가형 프리미엄 라이트, 이걸 출시한다는 겁니다. 광고만 제거되는 거군요. 네, 겉으로 보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플랫폼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이 동의 의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재를 좀 피하려는 그런 전략으로도 읽힐 수 있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저가 요금제가 물론 국내 음원 플랫폼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 재생 같은 핵심 기능에 빠지거든요. 아, 그게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이 얼마나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의 가격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글로벌 기업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역시 미국 경제 지표도 안 볼 수가 없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7%로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신호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 관세가 진짜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장난감이나 가전제품 가격 오르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체감이 되겠네요. 이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이게 또 미국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라고 압박할 테고요. 정치적인 변수까지 되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제무역 정책이 정말 내 생활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이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킨다. 이게 핵심인데 근데 또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배임죄는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이게 좀 상반되는 방향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사의 청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혀서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임죄 부담을 좀 덜어줘서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거죠. 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사 의무를 너무 확대하면 경영이 위축되고 소송에 남발될 우려가 있고요. 반대로 배임죄를 너무 완화하면 자칫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딜레마네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걸 어떻게 법에 명확하게 써넣느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결정은 설령 결과가 나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당신이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이제는 이런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법적 리스크 환경까지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거 시사합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증시 반응도 좀 엇갈렸네요. 방산주,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곳이나 또 자사주 소각 발표한 HMM 같은 해운주는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진 HS 효성이나 카카오 같은 것들은 좀 약세를 보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적 외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뭐 지정학적 긴장 같은 거, 이게 방산주에 영향을 주고 또 주중하는 정책 발표가 HMM 주가를 끌어올리고 반대로 특검 같은 ESG 리스크는 주가를 누르고 또 바이오주 강세 같은 산업 트렌드도 있고요.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실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술 경쟁 이야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회장이 차세대 HBM4 제조 관련해서요. 기존의 TC 본도 기술로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고가의 하이브리드 본도 도입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 우도할개라고 표현했다면서요. 네, 그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이건 결국 AI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 표준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현재 자사 주력 기술의 우위를 계속 강조하면서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 기술로도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하지만 결국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고객사들이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와 또 경제성 사이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릴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위믹스 코인 우회 유통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코인이 현행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명확한 법적 공백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게 결국 투자자 보호에 어떤 허점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법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자는 논의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법적인 또 제도적인 맥락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소식들, 엔비디아, 유튜브, 상법 개정, CPI, 위믹스 판결, 이게 다 개별적인 뉴스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 얽혀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사례에서 보듯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유튜브나 상법 개정 논의에서는 규제와 기업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미국 CPI나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국내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이 활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또 투자 환경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 또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예를 들어 위믹스 판결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의 방향성 같은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업이나 시장 동향을 분석하실 때 재무적인 지표 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나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리스크를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